카메라 서피스 뷰라고 하는 미리 보기 화면이 서피스 뷰라는 이름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캡처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이 안에다가 사진 찍는 기능을 넣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피스 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보면 점 캡처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로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네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new라고 해서 픽처 콜백이라고 하는 거 엔터 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메소드가 추가가 되죠. 맨 뒤에 세미콜론 붙여봅니다. 자, 책에서는 이게 서피스 뷰가 아니라 카메라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고 변수를 그렇게 만들어 놨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호출되는데 캡처를 호출하면 여기 on picture taken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호출돼요. 그래서 사진이 찍어지면 그러면 여기다가 바이트 어레이가 전달됩니다. 파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그대로 찍은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이미지 뷰로 보여주거나 이게 가능해지겠죠. 자, 그럼 이거를 비트맵 객체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바이트 어레이는 파일에 있는 JPEG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맵 팩토리 점 해서 디코드 파일이 아니라 디코드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넘어온 파라미터와 0부터 데이터.점 length라고 해주면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비트맵 객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맵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디코드 바이트 어레이를 보면 근데 옵션을 넣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맵 factory.options라고 하고 new options 이렇게 만들고 옵션스의 in sample size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8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인텐트를 이용해서 단말의 기본 카메라 앱으로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로딩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맵이라고 하는 객체는 8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지 뷰에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가 어디 있어요? 이미지 뷰 우리 찾아놓은 게 있죠. 이미지 뷰.set 이미지 비트맵이라고 하고 이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을 찍게 되면 미리 보기가 중지가 돼요.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를 시작을 하려면 여기에 카메라 점 다시 스타트 프리뷰라고 하는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죠? 예,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시 스타트 프리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입력을 해봤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권한이 필요한데요. 자, 메모리를 그러니까 SD 카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한을 필요한 것만 주면 되겠죠. SD 카드가 아닌 다른 권한만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쓰니까요. 카메라를 위한 권한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열고요. uses permission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카메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자, 이게 카메라를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영상 녹화를 할 때도 필요하면 이제 카메라를 쓰게 되면 이 카메라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사진 찍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직접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플래시라이트라고 하는 권한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그 부분은 빼고요. 그냥 카메라만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라고 하는 권한도 위험 권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build.gradle 모듈 앱이라고 하는 데 가서요. 타겟 SDK 버전을 22로 낮추고 sync now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한을 추가를 했고요. 위험 권한을 자동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build.gradle에서 타겟 SDK 버전을 낮췄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의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으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사진 찍는 기능을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네요. 와, 시작하자마자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이 여기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기 눌러보면 여기에 찍힌 사진이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프리뷰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단말에서 해보시면 훨씬 현장감 있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의 화면에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추가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어떻게 해요? 아래쪽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내용을 훨씬 많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 없이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찰칵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직접 여러분의 앱 안에 포함을 시키면 단말의 카메라 앱이 아니기 때문에 동작을 여러분이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우리가 가로 모드에서 찍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로 모드로 찍게 되면 이게 찍은 사진이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나서 직접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카메라 쪽에 파라미터를 설정하든지 하면 그거를 자, 찍은 그대로 자, 이미지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그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 찍는 기능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 찍는 기능은 자, 여러분이 이제 앱을 만들 때 상당히 자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요. 요즘에는 뭐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간단한 글과 함께 자, 정보를 남겨주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서버 쪽에다가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같이 웃고 뭐 이런 자, 그런 앱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앱을 지금 기본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기본서를 보고 나서 실제 앱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웹 서버라든가 그런 서버 기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서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자, 공유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딘가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서버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사진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공유를 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앱을 계속 만든다라고 하면 신경 쓰면서 봐야 되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가서 그거는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멀티미디어 쪽 기능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우리 자, 음성 녹음을 하거나 그러니까 mp3 파일 재생을 하거나 또는 동영상 플레이를 하거나 자, 이런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기능까지 봤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사진 찍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사진 찍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찍은 사진을 조금 다르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진을 잘라내는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 지면이 충분히 허락이 되면 그런 기능까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책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인 기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하시는 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멀티미디어 기능은 자,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